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켜지를 않았네요. 방송 소리가 안 들렸었죠? 예예예예예예예. 미안합니다. 예. 자, 다시 그만한 얘기 또 다시 시작이 되겠네요. 아, 아, 열심히 설명했는데 또 덕후 안 되니까 좀, 예. 그런 겁니다. 예.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1번 디스플레이 JOLED 있죠. 예. 수율이 낮아서 파산했대요. 지금 산업 경쟁력 보면은 우리가 모든 부분이 다 일본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강하고, 물론 엔화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본이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일본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를 못 올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정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앞으로 진짜 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계속 폭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 쪽으로 일본한테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협력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물론 정치 성향 없습니다. 저는 그냥 투자자뿐이에요. 예, 자, 다시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자, 유럽에 지금 은행이 상당히 위험한 건 아시죠?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이제 CS에 채권 상각을 발생하고 나서 거기 가라앉지가 않아요. 가라앉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리다시피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게 코코 본드가 167억 달러예요. 근데 전체 유럽의 이 발행이 얼마냐면 2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도이치방크가 도이치방 자네면은 방크, 우리는 뱅크.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은행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CDS가 급등한 거예요. 신용부도 스와프가. 왜? 자네도 상당한 양의 코코본드를 발행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이라도 유동성 부족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했던 그 채권은 휴지 조각 돼버린 거예요. 한각을 해버려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 원래 그런 거예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참 그거 하죠. 그러니까 유럽군 은행군에서 지금 코코본드 각 은행에서 많이 발행했을 텐데 구체적인 수치는 저도 잘 몰라요. 예. 어쨌든 도이치방크도 이거 많이 발행했대요. 예. 사실은 좀 도이치방크도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좀 불건전한 경영을 해서 좀 기업이 운영이 상당히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방망 경영을 해서 투자 막 하고 막 그래서 가지고 손실 내고 막 원래 상당히 그 뭐야 위신도 높고 자산이 어마어마한 그런 건데 좀 경영을 방만해서 기업 운영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유럽에서는 계속 눈총 보이는 그런 은행으로 이제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좀 약간 부실해지다 보니까 CDS가 곧바로 급등해 버렸죠. 2022년 전만 해도 50포인트, 지금 22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CDS가 4배 올랐어요. 1년 사이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그 가격을 이제 그만큼 이제 올랐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유럽군 은행들이 다 들썩날썩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투자자들은 당연히 채권을 팔려고 하겠죠. 정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부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은 크레디트 스위스를 파산시킬까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금융 위기가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장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실망감 갖고 이제 채권을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유럽 은행군들이 다 이게 들썩날썩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안전한 스위스 국가도 스위스가 신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 건 아시죠? 저는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스위스가 유동성 문제 생겼다는 저는 처음 들어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도 존재하고, 예. 미국에는 그렇죠. 은행을 뭐 이렇게 중소은행들 뭐 이렇게 자금 유통을 지금 정부가 빠른 대응으로 해결은 했다만, 근데 앞으로 줄곧 보면은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가 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미국 정부가 지금 부채 한도가 초과된 거 아시죠? 또 합의해야 돼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공화당에서 계속 꼬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합의되면 재무부에서 또 채권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금리가 피벗이 돼가지고 금리 하락 시기에 들어가나. 그러면은 시중의 유동성을 싹 빼가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막 이렇게 적어지면은 미국 재무부에서는 그러면은 원래 은행들이 저축했던 돈, RP를 이제 풀게 돼 있어요. 풀면은 이제 대형 은행에는 돈은 들어가는데 중소형 은행들은 거기 안 들어가요. 규모가.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중소은행들은 대출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무 경제는 계속 앞으로 밑으로 하락하고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팍 터지는 거죠. 어디가 이제 피 흐르다가 갑자기 중단되면 사람이 갑자기 뭐 심장병 걸리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차가. 그러니까 지금이 막 시작됐다고 보면 그 시발점이란 거죠. 사실은 미국 은행에서는 그게 그 최고 투자 책임자 나와 강행하는 거 보면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예고해 드렸어요. 유동성이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근데 그분은 직접 말을 안 하죠. 어딘가 문제 생기는데 어디 생길지 모르겠다. 그냥 알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입단속 하는 거죠, 입단속. 그렇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은 보존했는데 시장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투자자들은 극한 공포심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안 발생하면 좋은데 뭔가라도 조금 더 발생하면 시장 팍 터지는 거죠. 주식 한 십몇 년 투자했으면 블랙 문데이가 뭔지는 잘 아시겠죠? 물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금융위기 오더라도 또 깊게 오냐 얕게 오냐 또 그런 차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아직도 뭐라 100% 단정 지어서 얘기는 할 수 없다만 근데 어쨌든 우하향은 거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리고 뭐 자금을 좀 크게 투자하신다든가 꼭 그 시장이 닥치오기 전에 방망을 좀 채워 두시라. 2분기 들어가서 이제 6월 달, 7월 달 들어가면은 또 재무부에서 또 이게 그 뭡니까? 미국의 그 이게 한도를 또 협상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때 오케이 해버리면은 뭐 경기는 이미 침체 들어간 데서 오케이 해버리면은 진짜 오른쪽 얼굴 하나 때리고 왼쪽 얼굴 하나 때리고 얼굴 다 딩딩 분 다음에 약 발라줄게 막 이런 거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6월 그러니까 2분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2분기에 이제 경제 지표들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뭐예요? 경제 지표가 확실하게 안 좋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 실업자도 급등하고 물가는 조금씩 조정받겠죠. 조정받아요. 조정받더라도 연준에서 절대 금리 안 내릴 겁니다. 왜?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시장 시스템을 보존하려고 금리 괜히 내렸다고 물가 또 급등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민 생활을 더욱 고통스럽게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상업 부동산 폭락해 버리는 거예요. 금융위기 100%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일촉 직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시장이 조용하니까 되게 막 뭔가 편안한 것 같죠?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아침이나 우리나라 CDS도 무조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안전한가요?
PF 대출이 얼마입니까? 110조가 넘죠. 부동산은 안 팔리고. 나도 오늘 우연찮게 어느 뉴스를 보도가 봤는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3,000개 넘는다더구만요. 근데 올해 1월에서 3월달까지 건설사가 800개가 파산했대요. 이런 속도로 가면은 2분기 들어가면 얼마 됩니까? 3,000개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제 파산하는 거예요. 건설사 파산해버리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매물은 그냥 은행에서 다 그거 해버리겠죠. 그럼 뭐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싸게 팔겠죠. 은행에서는 그걸 이제 유동성을 이제 환수해야 되니까 손실 보더라도 그러면 부동산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 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보면은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죠.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막 좋다고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산 거예요. 지난달에 갑자기 급등해 버린 거죠. 보세요. 그러다가 지하방으로 간다. 이때는 좀 더 봐야 돼요. 아직은 부동산 그거 할 때 아직은 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렸다 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겠냐고요. 안 한단 말이죠. 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회복 없이는 부동산 회복하기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단순히 금리가 비싸다고 부동산 떨어지고 금리가 싸다고 부동산 오르고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금융 시스템이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아무튼 아무튼 저는 재작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안 팀장이 항상 얘기할 때는 요 몇 년 얘기하면 다 예, 100에 90은 다 맞아떨어져 가죠. 1, 2년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안 해요. 한번 투자하면 1년, 2년씩 막 투자하고 이러니까 절대 단기에 그런 것을 저 시장 판단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단기로 보가지고 안 팀장 말이 안 맞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 잘 하시는 분이라도 단기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 안 태어났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좀 크게 보세요. 크게. 크게 봐야 이제 크게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은 5%고 우리나라 3.5%잖아요. 이제 4월 달에는 동결할까? 0.25 올릴까? 동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다음에 미국에 한 번 더 올리면 우리도 또 한 번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올릴지 안 올지는 뭐 100% 장담은 못 한다만 어쨌든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PF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중에서 그냥 증권사에서 PF 대출 규모가 지금 연체율이 가장 높아요. 지난 4분기까지가 8%던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더 넘어설걸? 그러니까 저축은행 그럼 두 번째는 저축은행이에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PF 팍 터지면은 뱅크런 생깁니다. 예? 저축은행 위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저축은행에 투자 예금이 되어 있으면은 가능한 1금융으로 다 예치해 두세요. 예? 어느 날 아침에 CDS 급등해 버리면은 뭐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난리 납니다. 예? 그때 가서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조치하고 싶어도 물론 정부에서 5천만까지는 보호해 줘요. 예. 5천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어수선하니까 뭐 똑같은 저축인데 안전한 데다가 해 두면은 좋잖아요. 근데 이야기 저만 할까요? 많은 현장 전업 투자자들 다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동창들, 지인들 모두 다 문자 보냈어요. 저축은행에 돈을 빼다가 예치하다 1금융권에다 예치해 두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PF가 터지죠. 터지면은 또 정부가 부랴부랴 나와서 또 뭐라 설명하겠죠. "우리 건전하다. 우리 좋다. 괜찮다." 아니 도이치방크는 안 건전합니까? 건전해요, 자산 구조가. 근데도 시장 사람들은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하는 것이 거기 리스크예요. 뭐 자산 건전하다고 뭐 안 팔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분의 이런 뭡니까 공포심이 조성되면은 시장이 폭락하는 거지 이게 사람들의 공포심이 조성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항상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유럽에 지금 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금리 내릴까요? 안 돼요. 금리 절대 못 내립니다, 유럽에서는. 왜? 물가가 아직 너무 높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유럽의 소비자 물가 7.2%. 지난번에 8%인데 갑자기 7.1%돼 버렸대요. 뭐 수정했는가 봐요. 예. 어쨌든 예상치가. 좀 하락하는 거는 좋습니다. 예. 좀 하락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금리 못 내려. 그럼 재정 투자를 왕창 뿌릴까? 그럼 웬말? 지난번에 영국에 재정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무슨 꼴 났습니까? 안 돼요. 못 풀어요. 예. 물가가 저래 비싼데 재정을 더 푼다니. 아니 한쪽 위에서 물 붓고 밑에서 물 빼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물 담으면은 이 통 안에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그건 뭡니까? 그럼 그 나라의 통화 화폐는 이제 폭락해 버리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에 겉보기에는 야 우리 둘은 형제야. 그치 오케이 하면서 그 달러가 유로화하고 달러가 계속 부딪히잖아요. 겉보기에는 친구면서 그 금융적으로 보면은 진짜 제일 상대적인 그거죠. 예. 회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깎아내려야 돼요. 왜? 환율은 뭐예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로화 강하면은 달러가 약하고 달러 약하면은 유로화 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죽고 내 죽고 하는 거죠. 일본도 포함해서. 이렇게 만약에 비교해 보면 제일 안전한 게 또 일본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일본이 제일 안전하다. 우리 다 일본 공격!' 해 가지고 지금 엔화가 억수로 지금 또 강세를 가 버리죠. 경기는 침체인데 엔화는 강세야. 일본의 지금 경제총 금방 얼마 전에 제일 머리 아파할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금리는 못 올리고.' 일본은 경제가 폭망한 거예요 지금. 폭망한 거예요 폭망한. 그렇 그 동아 일택이 뭐냐면 돈이 짱짱해요. 제 기업에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OLED 한참 이거 출시하고 성장기 때는 진짜 대단했죠. 그러다가 쭉 내려오고 밀리고 했네. 기술 개발해서. 근데 돈이 많아요. 동아 일택이. 제가 작년 4분기부터 얘기해 드렸었죠, 여기서. 6,000원, 6,500. 안 팀장이 항상 출사할 때 보면은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몰라요. 한 달 내에 수익 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시장을 좀 멀리 크게 봐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이게 시제품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진짜 운 좋게 딱 1분기에 올랐네요. 동아일대 회사 괜찮아요. 이게. 주요하게 그 선의 시스템 대주주라서 주가가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작년에 야내가 외환 거래를 잘못해 가지고 300억인가 400억 손실 난 게 있어요. 뭐 그래도 그거 제외하고라도 돈이 엄청 많습니다. 예 아무튼 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예. 그리고 뭐냐면 애플하고 삼성이 올해 그 이제 2023 그 뭡니까? 그 가전 전시할 때 XR 시대를 선포를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애플도 삼성 그 이제 뭐 예고한 지 오래됐고 하겠다고 뭐. 근데 1 분기 출시나 2 분기 출시나 지금 그것만 이제 균형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XR 시대는 이미 그 뭡니까? 미래 이 큰 방향은 이미 틀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큰 틀은 안 변한다. 간다." 근데 자 오케이. 우리 잘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렇게 마이크로 LED 장비를 탁 들어갔어요. 이게 막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딱 제가 인제 제품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수요에 많이 받겠어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가장 많이 갔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은 뭐예요? 2차 전지에 양극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양극재가 뭐예요? 2차 전지의 소재잖아요. 소재가 전방 산보다 더 많이 가요, 주가가. 물론 거기 지금 히토류가 분류돼 가지고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다만 시장 규모하고.
근데 마이크로 OLED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텐데 마이크로 OLED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 소재 공급하는 게 다 고정되어 있어요. 아무나 기업이 주는 거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OLED 산업에 지금 올해부터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무튼 앞으로 마이크로 OLED에 들어가는 소재가 가장 예, 큰 수혜가 된다. 그 핵심은 제가 얘기 못 해드려도 어, 얘기하기 좀 그렇죠. 예. 아무튼 저희는 매집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그 참 저희 VIP 회원들로 저도 참 너무 고맙습니다. 예, 믿고 말 한마디 없이 매집하라니까 계속 꾸준히 매집해. 저점 깰 때마다 우리 계속 매집했어요. 처음에 2-3천 원 시작해갖고 지금 꽤 매집했을 거예요. 지금 아직은 수익이 안 높아요. 이제 막 이제 한 3-40, 시작도 안 했는데요. 저는 한 200, 200-300에서 한 500% 사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가치만 하더라도 2-3배는 각오도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프리미엄까지 더해주면은 더 많이 갑니다. 프리미엄 뭐예요? XR이죠, XR. 제가 XR, 그러니까 어떤 산업든지 간에 초기 성장기에 빨리 매수해야 돼요. 이게 시장의 투자자들은 잘 나갈 줄 알아. 근데 얼만큼 잘 나갈 줄은 시장에서 막 발표하는 대로 사람들이 상상을 주게 돼 있어요. 시장이란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처럼 그런 거예요. 연구 개발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얼마 크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성공했나요? 못했죠. 주가만 확 띄워놓고 성공 못하죠. 쏙 떨어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차세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기술이 이미 존재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 빨리 사서 오래 들고 있으라. 초기 성장기에 딱 진입하면 주가는 엄청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게 만약에 계획이 안 짜여져 있으면은 우리 VIP 회원들 회비 얼마인지 아시죠? 1년에 1,500만 원이에요. 제가 그 회비 받을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가장 확실한 기업들을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거래하면은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VIP에서는 방향을 한번 딱 잡으면은 안 변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신중하게 해야 되죠. 물론 뭐 저도 뭐 100% 성공한다는 장담은 못 해요. 근데 어쨌든 예.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욱 예, 높으니까. 시기도 다르고 예. 과연 시점 잘 좀 보세요. 예. 야네는 주요하게 그 아몰레드 들어가는 소재하고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6,500원이죠. 그러니까 2021년 525원, 올해가 970원, 주당 순장 6,000원, 9.8%, 부채 32, 유동성 60. 아몰레드 소재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주 고객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뭡니까 그 아몰레드하고 마이크로 LED 이제 전환 시대 들어가면은 많은 부품 소재가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거는 뭐 그 투자 금액 작든 크든 다 좀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단기 투자하는 그런 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냐? 어? 아몰레드 어떻게 생산하는 거는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유리 기판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음. 커지고 이제 그걸 얼마나 정밀하게 이제 수율을 이제 도출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세대 수가 크면은 이제 그 기판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 큰 것을 얼마게 이제 이게 그 전착해 가지고 이제 생산해내냐 이제 그게 이제 수율 문제라 말이죠. 커지니까 큰 장비가 필요하죠.
비아트론은 이게 큰 모델 세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플렉서블 열 처리 장비 하는 거,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만드는 열 처리 장비. 대형 패널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업을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나이스 굿이에요. 예? 예. 한번 보세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4전이 7전이 계속 이게 그거 하고 있던데 이 장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시장에. 이것 좀 투자해 보셔도 돼요. 예? 금액이 작든 크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가다가 금융시장이 붕괴하면은 주가는 못 가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이 붕괴지는데 내가 산 기업은 주가는 계속 간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은 진짜 큰 낭패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중소형 뭐 아몰레드 부품을 공급하는 뭐 한국컴퓨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그 소액 투자자들은 예? 장비보다도 이런 소재에다가 좀 투자해 보세요. 예? 2, 3천씩 투자하시는 분. 예? 한국 컴퓨터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게 야네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은 디지털 통화 같은 데도 답이 집중되어 있어 그런 테마가 엮여져 있습니다. 예? 기업이 좋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까? 저의 투자자들은 예? 이걸 좀 사두세요. 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다 같이 지금 초격탁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조만간 또 투자해요.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그리고 뭐 많죠. 예, 뭐 국내 지금 보면은 자본재가 작년 3, 4분기가 148조에서 158조로 급등했어요. 그 10조 급등한 중에서 한 그 6, 70%가 다 장비를 이제 수입하는 게 지금 전체 우리나라 시장 규모 보면은 소비재는 줄고 있고 자본재는 급등하고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 중에서 지금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기 안 좋은데 왜 많이 하냐? 4차 산업을 대비하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아몰레드도 마찬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 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장 설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기업들은 너무나 좋다. 제가 보기엔 조만간 갈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떠잖아요. 어? 떠잖아요. 쭉 가잖아요. 좀 크게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예? 중간에 만약에 금융시장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몰레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 많으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예? 그리고 개별 종목 하나 말씀드립니다. 엑사원. 우리나라 지금 초거대 AI가 가장 주목받는 게 두 개가 있죠. 그 내부에 그 이름 뭐였지? 아무튼 7월달 공시한대요. 예. 그리고 LG의 엑사원이 엑사원. 예. LG 엑사원은 지금 뭐 하면은 매개 변수가 3천억 개 디비전이 시켰대요. 우리나라 한국말 말문이 6천억 개. 국내에서 지금 최대예요. 이게 며칠 전에 그 엑사원이 그 초거대 AI가 그 뭡니까? 광고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올해 광고상을 수상받았대요.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알아서 무슨 아무튼 무슨 명령을 입력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냥 뭐 인공지능에서 뭐 저런 광고 하나 만들면 뭐가 대수야? 그게 아니죠.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사업이 다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게 챗GPT처럼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으면 이게 더 우리 국내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겠죠. 지금 국내에서는 두 개만 따요. 네이버하고 LG가 지금 제일 강해요.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LG가 이걸 갖다가 들으세요. 차량용 반도체도 만들 수가 있고 인공지능 플랫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의료용으로.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시장 판도가 확 바뀌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LG가 마음 먹고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은 시장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기사로만 들으시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투자하시라 그 말이에요. 초거대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2만 샀잖아요. 만 원까지 떨어져서 더 사세요. 그런 겁니다. 왜? 만에서 2만에서 만원 사이에 중간에서 언제 치고 올라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방금 ST도 며칠 전 보니까 가대요.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니켈 때문에 간대. 야, 내가 그렇게 니켈이 막 고점 찍고 올라갈 때도 무조건 갈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러니까 기업은 잘 맞췄어요. 운이 좀 안 딴 것뿐이죠. 방금 ST 가죠? 가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2차전에는 니켈 수요가 많잖아요. 니켈 가격이 점차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스테인리스 가격이 당연히 등 따라서 오를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거의 황금 SD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지금 시장을 갖고 있는데 연구 개발을 집중해서 각종 그 건축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를 상당히 지금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황금 SD 진짜 쩐조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업이 너무 좋아 버리면 주가가 잘 안 가더라. 그런 특징이 있어요. 황금 SD 계열 회사들 잘 보세요. 참 좋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우리도 투자하다가 한 3, 4개월 투자했나요? 몇십 프로 그냥 수익 먹고 그냥 버렸어요. 아 너무 지겨워서 나중에 꼭 많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되는데 시장의 판도가 계속 바뀌니까 초거대 AI가 근데 저는 포트를 무제한 늘리지는 않아요. 사업 그 시황이 바뀌면 반드시 그 포트의 그 투자금을 재조정해 가지고요. 지금 가는 시장에다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조정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모든 종목이 다 가는데 조정장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요. 그래서 시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조정장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무작정 거기서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시장 변화의 판도를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전지 막 좋아할 때 우리는 뭐 시스템 반도체. 저는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몰레드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XR 그러니까 XR 하나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에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비밀.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초 인프라에 이제 조만간에 기초 인프라 소식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한 두 종목하고 그다음 또 뭐 또 있어요. 최근에 또 편입한 거. 뭐 편입인지 말씀드릴까요? STO. 예. 그래서 STO나 여러분 이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체 상품이 뭐가 있어요? 검, 채권. 그다음에는 원. 우리나라가 참 좋은 거 있잖아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제도화시키고 있잖아요. 얼마 좋아요. 황금 하나를 10조각 나눠 가지고 과거에는 황금이 비싸서 못 했다면 지금 10조각으로 나누면은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삼성 주가 300만 원일 때 아무도 우리 개인 투자는 상상을 못 해요. 못 사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게 이제 7분의 1로 분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3만 원, 7만 원 하니까 다들 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 시가총액 늘어나죠.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STO는 대체 상품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오른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상품 구조가 뭐가 있냐? 부동산, 거림, 음악 저작권,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요즘에는 황금도 들어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시작한대요. 하나증권에서 시작하는데 하나증권이 하는 게 아니라 걔네는 유통하는 거고 만드는 게 누가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금속 거래소 그 IT제 야내하고 협력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이런 종목들이 치고 가죠. 저희도 좀 매집해 뒀어요. 예? 방어적 차원에서. ITC는 좀 잘 보도록 하세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개별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아, 아따. 여러분 어차피 회비 한 푼도 안 내는 거 안 팀장 왜 이렇게 열심히 강의 아
유럽연보다 더 힘드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 안팀장 만약에 가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여러분 한 푼이라도 좀 잘 투자해서 괜히 또 저는 최대한 여러분께 안전하게 투자해 드리려고 예. 괜히 또 이상한 전문가 만나 가지고 또 돈 다 털털 떨릴까 봐. 저는 투자할 때 안전이 제일 우선이에요. 예.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 화장품.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풀고 이제 김포공항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 곧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럼 화장품이 또 활짝하겠죠. 예. 제가 며칠 전에 화장품 이슈 하나 말씀드렸죠. 어디? 에이블 CNC. 그러니까 두 가지 모멘텀을 이제 같이 지닌 거예요. 금액 작으신 회원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예? 예, 모멘텀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더 좋죠. 에이블 CNC. 이게 뭐냐면은 에이블 CNC가 지금 주관사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그 인수 A양수가 6개 기업을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루이비통의 제가 지난번에 말 잘못했는데 실은 루이비통이 아니라 루이비통이 대주주 헤이넷이 이제 그 인수 A양서를 냈대요. 예. 루이비통 브랜드를 만드는 그 그룹 회사에서 예. 야 내가 인수 A양서를 냈다니까 그냥 루이비통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뭐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뭐가 그래서요? 루이비통이 뭐 어떤 기업입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손꼽히는 브랜드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게 중소형 화장품 회사를 관심 있었을까? 아무튼 예, 대한민국 화장품 사업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인수 A양서 접수하고 나서 1~2주 이제 검토합니다. 그 발표하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뭐 어느 순간 되면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단체 관광이 좀 이런 호재도 있고 하니까 예, 한분 예, 노려서 작은 금액으로 7천 안팎 아래에서 좀 매집해가지고 예, 혹시 공표해가지고 급등하면 그때는 알아서 챙기세요. 예? 이런 거로 해서 예. 현실날 리스크가 가장 작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예. 저 금액이 적어진 회원들은 상당히 유리하게 좀 투자해볼까 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방송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는 다음 방송에서 기회 있을 때 또 한번 추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금융시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어쨌든 좋게 생각하면은 그냥 위기가 안 터지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좋을 일은 없다 그러죠. 아무리 좋아도 그냥 예. 근데 시장은 지금 둥둥 떠 있어. 안 오르면 하락하겠다는 뜻이에요. 금융시장은 지금 미국에 유럽에 지금 은행 그런 채권 상각을 해가지고 언제든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번 주에 금요일에 이제 유럽에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하면 알겠죠? 이보다 더 낮게 나오면 좋죠. 더 올라오면은 그거는 뭐 진짜 예, 일촉즉발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유럽에 뭡니까? 채권 시장 또 급등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또 급락하겠죠? 오케이. 좀 그런 급락할 때 개별 종목을 좀 시세를 보가면서 매집해 보세요. 예. 그 전에 치고 안 가면은 예. 아무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발표입니다. 예. 예. 아니면 2회 분할 매집하든가. 저는 항상 그래요. 뭔가 확실치 안 되는 2회 분할 매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러니까 2회 분할 매집할 때 어떤가? 만약에 나는 나는 1,000만 살 생각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700만, 300만. 3분의 2를 투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뭐 적중하면은 만약에 루이비통이 인수를 성공했다 하면 상가 3방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죠? 상가 3방이면 곧바로 100%네요. 그거로 술 마시지 말고 회비 내 가지고 1년짜리 회비 내 가지고 1년 동안 붙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진짜 저는 여러분 투자하라고 방송을 하고 있다만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 진짜 저도
하나도 그게 없어요. 예. 그 뭐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하는데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방송 안 들어오면 저도 방송할 필요도 없겠고. 근데 근데 돈이 좀 있다 하면은 진짜 이번에는 진짜 예,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자,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주식 투자하더라도 반 이상 초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수를 무제한 늘리시면 안 돼요. 지금 종목수를 많이 늘리는 우리 회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돈은 한 1억밖에 안 되는데 종목은 한 20개 돼. 그거 투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장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다 패망신 당해요. 돈이 하루에 몇백만씩 계속 긁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확실한 종목 한두 개를 딱 뽑아 몇 개를 뽑아내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분할 매집하는 그게 정확한 투자예요. 조정장에서는. 조정장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모든 종목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XR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금방 말했던 장비, 소재 같은 거 요즘에 멀지 않아서 주가가 한 번 더 동향이 돌아갈 거라 보여지고 있어요. 삼성도 SR 하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계속 지켜보가면서 방송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급할 때는 예, 뭐 화목 아니더라도 공개 방송을 무조건 제가 공시할 테니까 뭐 화목 아닌 날짜에 제가 공시하면은 진짜 중요한 공시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때 적시 참여하시 갖고 안 소장이랑 투자에 대한 그런 전략을 서로 많이 교환하자고요. 예. 저도 여러분의 회원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